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동영상으로 봤을 때 3개 정도의 이제 동영상 기출문제 풀이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모두 교육학 논술에서는 9차례에 걸쳐서 이 교육학 논술이 치러졌고, 지금과 같은 이제 현재의 그런 어떤 문제 체제, 문제 구조를 구조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험은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0학년도까지 모두 6차례입니다. 그래서 학년도 2개씩 잘라서 3번을 걸쳐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제가 이 기출문제 풀이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기출문제로 그냥 바로 들어와서 곧바로 다른 직접 실전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진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보지 말아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보지 말아야 할 그 영상들을 보게 됐어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 임용을 비롯해서 이제 공무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페이스도 많이 이제 이렇게 어긋나고, 그리고 직강보다는 이제 인강에 의존해야 되는 이제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들이 많이 앞서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공부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공부 방법론, 뭐 수험 방법론, 합격 비결, 뭐 특히나 이제 우리 중등 임용 교육학 논술도 그렇고 전공 교과도 그렇고 암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험의 형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합격의 비법, 뭐 내지는 시험을 잘 치는 법, 뭐 내지는 암기 잘하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갈급함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것이 제 이제 교육학 논술과 관련돼서 이 교육학 관련돼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 것들을 이제 주로 보고, 그리고 여타 이제 전공 과목의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동영상들이 올라오면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효율적으로 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이쪽 수능 쪽에 이제 계시는 이 강사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 노하우도 그렇고 또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크닉적인 면에 있어서 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 만나가지고 뭐 인격적인 교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저도 느끼는 바도 많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왜냐면 다들 여러분들이 그 인강 세대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빠른 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일타 강사님들의 이제 그 수업 동영상을 보면서 자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다가 우연찮게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암기 시험에 뭐 잘하는 법.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동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년에 이제 사시가 막 이렇게 붐을 이루던, 그래서 막 500명 넘게 뽑고 하시던 시절 때 이제 그 합격하신 이제 비교적 이제 젊은 분들이죠. 변호사 분들이 그런 시험 뭐 노하우니 뭐 방법론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천재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천재급에 해당되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의 또 이
나름 공부의 신들이 무슨 암기 뭐 비법이니 기법이니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잔뜩 올렸는데 막 조회수가 몇십만씩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무엇보다도 씁쓸했던 것은 그런 뭐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올린 동영상에 이 임용 치르는 이 학생들 내지는 선생님들이 잔뜩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아, 비법, 우리 중등 임용, 뭐 이쪽에도 조금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그 댓글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요. 왜 열이 올랐느냐면 그분 뭐 변호사님들이네, 무슨 뭐 암기의 귀재네, 비법이네, 서울대 천재급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올린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험을 치러야 할 교육학 논술, 교수학습 이론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굉장히 일부분에 해당될 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암기니 뭐 수험이니 합격의 비법이니 하는 거기에 있어서 그 이전에 필요한 단계들이 있다고요. 교수학습 이론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학습 이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가시든 고등학교 가시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런 어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학습의 방법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댓글에서 보면 어떻게 빨리 조금 더 손쉽게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찾는 듯한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동영상을 올렸고,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하고 변호사하고 그리고 서울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암기의 고수들, 뭐 비법들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요. 인생의 방향성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은 왜 교사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왜 선생님이 되고자 하십니까? 왜?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은 왜 변호사 시험을 봤을까요? 왜 사실을 봤을까요? 그 암기 고수라고 얘기하는 서울대의 천재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왜 서울대학교 가서 왜 그런 동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의 공부법, 우리들의 시험에 대한 자세, 우리가 결국은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자체가 달라요. 예? 사시행시하고요, 교육학 논술하고 여러분들의 전문 교과 영역하고 시험의 구조 자체가 달라요. 시험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암기 방법도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꽤 있죠. 하지만 시험의 형식과 구조와 그 답안을 갖다가 써내는 방법이 다르면 그 암기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거는 기초 중에 기초예요. 객관식 시험하고 어떻게 주관식 시험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같겠습니까? 주관식 시험에서도 단답식 서술형과 논술식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논술식 내에서도 총괄적 평정법하고 분석적 배점법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에 대한 성찰과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아, 이런 암기법이 좋으니, 예. 이런 구조화가 좋으니, 이런 청칭이 좋으니,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육학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전문 교과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수학습 이론으로 다 배운 거예요. 더 깊게 배운 거예요. 더 자세하게 배운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수준보다 훨씬 못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지 않습니까? 나름 잘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못했던 그 아이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태도도 안 잡혀있고 산만 하고,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수 방법, 아이들이 학습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가르치고 이끌어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선생님으로서의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으로서의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툴과 거기에 따른 수단과 거기에 이용되는 방법들도 거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그 시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 속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명예욕과 권력욕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시나 행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 같냐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렇게 불합리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예, 툭툭 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쫓아가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목표가 또 있어요. 또 있다고. 자, 제가 이제 좀 흥분했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네. 공부? 자기 방법 다 나옵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방법이 나옵니다. 체계가 잡힙니다. 구조화가 되고요. 정킹이 되고요. 다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해줄 말, 지금 당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해줄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태도가 잡히지 않은 아이한테,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찾아보고 NBA 경기를 찾아보고 게임 이러저러한 거 찾아보고 하는 그 아이한테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한번 뭐라고 얘기해 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성인이고 선생님이 돼야 될 길을 가는 분들이고,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노량진이 됐든 그 근방 어디가 됐든 그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가시고자 하는 길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네. 자, 이제 2020학년도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뭐 때늦은 감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요. 사실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구조짝의 어떤 응용,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2020학년도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했는데요. 했었습니다. 일정 정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2020학년도 문제를 갖다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종의 이제 개요에 해당되는 앞쪽 문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모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쪽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서론을 갖다가 쉽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결론하고 연결이 되고 결론에서는 바로 이제 요 서론에 썼던 요 내용을 또 다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0학년도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주제에 대해서 써라. 그런데 이제 전제로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토의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어떤 능력, 어떤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수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 근데 이걸 딱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딱 해야 될 게, 지식관. 저거는 교육 철학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 이거는 과정론 쪽에 해당이 되겠구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설계. 이건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교수 이론과 관련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 학교 문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학교의 조직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일종의 교육 철학, 그 다음에 교과 과정, 교수 학습 이론,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이렇게 4개 분야에서 문제를 내는 것이구나.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딱 들어와요. 딱 보면 저한테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4개 분야에서 문제를 내겠구나라고 이제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시문이 제시가 되죠. 제시문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에 해당돼요. 4개. 그러면 이제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제 A교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식관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 그렇죠? B교사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한 것일 거고, C교사는 수업 설계에 관련된 거고, D는 학교 문화와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너무나 서비스 정신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서비스 정신이. 개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재심도 이렇게 또 4개로 탁 나누어 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서비스 정신입니까? 그렇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객관식이 이 정도 서비스를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딱 제시를 해줬어요. 4가지로 서비스를 딱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A, B, C, D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점 해가지고 말하자면 구체적인 문제인데 논술의 내용 총 15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논술의 내용 역시나 A 교사가 얘기하는 거 4점, B 교사가 얘기하는 거 4점, C 교사가 얘기하는 거 4점, D 교사가 얘기하는 거 3점. 이렇게 딱 돼 있네요. 아이고, 서비스 정신, 엄청난 서비스 정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써라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4점짜리인데, 이거, 여기서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비고치키 지식론의 명칭 하나, 지식의 성격 한 가지 하나,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니까 교사 하나, 학생 하나, 4점.
자, 굉장한 서비스죠. 예, 굉장한 서비스입니다. 행정고시 2차 같은 거 이렇게 안 나옵니다. 행정고시 이렇게 안 나와요. 뭐뭐에 기반으로 해서 가령 뭐 비고치키의 지식론에 대해서 논하라.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써야 돼. 비교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영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에 선정해주는 시사점 한 가지 1점. 비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 1점.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 1점, 단점 1점, 4점 이렇게 되죠. 서비스 정신. 그렇죠? 자, C교사.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하는 정착 수업의 원리 2가지 2점.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 2점. 그래서 4점. 사인오프와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 1점. 학교문화를 개성하는 방안 2가지니까 각각 1점씩 2점. 그래서 3점. 서비스 정신. 자, 2020학년도에서만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주구장창 2015년도 하반기부터 주구장창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재빨리 간파를 해야 되겠죠. 간파를 해야 됩니다. 아,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구나. 2015년도 이후로 해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구나.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형화된 시험에 재빨리 적응을 해서, 그렇죠? 재빨리 적응을 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빨리 재구성을 해서 답안지를 갖다가 써내는지를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온 시험을 갖다가 제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요 이제 글씨들이 좀 작고 하니까 제가 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본문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본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적용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안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초안 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답을 갖다가, 그러니까 답안지를 갖다가 재빨리 구성을 해서 60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촉박합니다. 이거를 사실 60분 주고 어떤 주제하고 관련해가지고 글을 써라.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되는 글을 써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논술식 시험에 있어서는 보통 1000자에서 1200자 정도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1000자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주제를 잡아서 내 자신의 논지를 갖다가 서론, 본론에 맞춰갖고 1000자 쓴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예. 자, 신문사에 있는 논설위원들이 쓰는 사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설, 보통 이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1000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 편 자체가. 우리 얼마나 금방 있습니까? 그 1000자짜리 금방 읽어요. 빠르게 묵독하는 사람들, 뭐 1분, 뭐 내지는 1분 30초 정도면 1000자 금방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짧지만, 그걸 갖다가 쓰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를 갖다가 소요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교육학 논술도 말하자면 1000자 내지는 1200자 정도 쓰는 시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정작 써보면은 저도 이제 써보니까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되더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여가지고 쓰게 될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주저리 이런 거 저런 거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만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곁들이는 말 몇 가지만 붙여서.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시험 답안지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는 이제 저는 제 권리가 있으니까 저는 컴퓨터로 작성을 하죠. 컴퓨터로 작성을 하되 말하자면 굉장히 러프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퇴고도 얼마 안 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글 메모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글을 갖다가 좀 더 멋있게 쓸 수 있지만 멋있게 쓰는 거는 시험 답안지하고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갖다가 멋있게 쓰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사람이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를 시험 답안지를 갖다가 어떻게 메꿨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가 막힌 어떤 글을 갖다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저도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퇴가 얼마 가하지 않고. 그래서 강사가 노량진에서 뭐 그랬다는 강사가 또 유튜브에다가 저렇게 글을 올리는 강사가 왜 저 따위로 글을 써?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60분 내에 글 쓰면 이따위로밖에 글을 못 씁니다. 예, 이따위로밖에 글을 못 써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저는 글을 매만지지 않습니다. 예, 매만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밖에 글 안 나와요. 사실 1시간 내에 글 쓰라고 하면 자 1500자에서 2000자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1시간 동안에 글 매만져가지고 쫙 멋있게 쓰라고요? 불가능해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냐면 말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걸 활용해서 글을 갖다가 전개하려고 할 때 가장 그래도 점수를 갖다가 20점 정도를 갖다 맞을 수 있는 단계에서 가장 최하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걸 갖다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자고요. 자, 제심리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배점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 상황이죠.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치기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이는 지시의 성격 한 가지와 교사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 4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글감으로 또 뽑았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안을 쓸 때 이렇게까지 이제 자세하게 쓰면 안 되겠죠. 글감은 서론과 결론에서 쓸 수 있는 글감 뽑는 거하고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옆에 놔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저는 이제 이걸 글감이라고 봤어요. 서론과 특히나 결론 쪽에 쓸 수 있는 글감으로 토익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글감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관점의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 그러면서 이제 또 글감이 또 나옵니다.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고치키의 지식론,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 지식론의 명칭에 대해서. 그렇죠? 이 명칭 재빨리 써주고. 그래서 이 지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의 역할도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의 역할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자, 이거 글감들이에요. 제가 이제 요 밑줄 그은 것들, 이런 것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결론 쪽에 쓸 수 있는 글감이에요. 근데 저거 다 쓰면 난리 나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일단은 글감으로 옆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성격과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초안을 써주는 겁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적 구성주의는 이거예요. 주어진 지식이 진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식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진리라는 생각이나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갖다 그대로 쓰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해도 여러분들 이거 물채점이니까 1점 줄 거라고. 여기에 이제 저는 뭐냐면 약간의 가미를 했죠.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 문화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요 내용만 조금만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아니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써도 돼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자, 그래서 교사는 뭐예요? 사회적 구성주의, 특히나 비고치키가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건 발파나 비계 설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써주면 됩니다. 아이한테 여기 나오면 강의식 수업에서의 역할과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입식이 아니라 그러면 발파나 역할을 해주고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은 뭐가 되겠어요? 강의식 수업이 아니니까 주입식이 아니니까 자기가 찾아야 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죠.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자, 그 내용을 갖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A고사가 얘기하는 속에서 사실은 비고치케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 용어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제시문만 가지고도 4점짜리를 갖다가 충분히 구성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징은 매 학년도 시험마다 곳곳에 보여요. 곳곳에 보인다고요. 굉장한 서비스 정신이에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세부 문항 두 번째로 넘어가면 비교사가 말한 영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 한 가지, 비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옆에다가 역시 세부적인 제시문의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글감들을 갖다가 여기다 제시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감만 빼놓고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초안에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썼지만 개조식이 됐든 아니면 핵심 단어가 됐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초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야, 결론에 쓸 수 있는 글감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 영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사점, 여러분들 써주고.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빨갛게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만 하더라도 세부 문항만 딱 보더라도 그냥 직접 쓸 수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요걸 갖다가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고 이게 뭐지? 이거 중액 교육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묻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죠. 외워야 돼요. 외우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빨리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C 교사가 얘기하는데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하고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 토의식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학습 도구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것들 이제 결론에 쓰면 됩니다. 예, 결론에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수업 방법 측면에서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며 해답을 찾아가는데 정착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 가운데서 요 내용이 그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한 가지만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수업의 실제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땡큐예요, 땡큐. 여러분들이 정착 수업, 앵커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답을 그냥 줬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깨닫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갖다가 테스트 하나? 우리, 출제하시는 출제위원들이 그러는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써주면 돼요. 그래서 1점 그냥 거저줬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이 상호 협력해서 이제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집, 추가, 편집하는데 위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건 이제 직접 또 봐야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일반적인 어떤 상식 수준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집단지성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써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는 인터넷 기반 수업 이런 것들도 말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터넷 기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인터넷 기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지고 나 혼자 하는 개별화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처럼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정해진 어떤 그 과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저것 찾아보는 탐구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인터넷 기반 뭐 학습, 수업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뭉뚱그려진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이런 거잖아요.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정, 추가, 편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 말하자면 협동 학습,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키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겁니다. 교육학 쪽에서도 이 위키, 집단지성, 이것도 이제 학습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 협동학습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교사가 얘기했던 사인오프하고 이제 오웬스의 학교 문화 유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교사가 학생의 명문대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강조되는 학교 문화. 그래서 이게 뭐냐? 기계 문화예요. 기계 문화. 예, 기계 문화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쓴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보통 이제 학교, 문화론 쪽에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제 책에도 그래요. 근데 이제 풍토, 조직 풍토 있잖아요. 조직 풍토 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대한 학교 문화, 그러니까 조직 풍토라고 하는 거하고, 학교 문화하고, 유사한 점이 있죠. 다른 점이 있지만, 한 가지는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조직 풍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요거를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써주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과 이제 본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글감 찾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글감은 널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론 쪽에서는 큰 개요 쪽에서 가져와서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편하고 간단하고, 어차피 서론은 길게 쓸 수 없어요. 길게 쓰지 마세요. 한 서너 줄이면 저는 딱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문단 한 3개 정도? 길어봤자 한 다섯 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글감이 저는 이제 초연결 사회, 수특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이런 내용.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요거 꼭 써줘야 되겠죠? 요거. 내가 뭐를 갖다가 지금 살펴볼지를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학생들에게 토의식 수업은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요 내용을 써준 거예요.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죠? 요거를 해갖고 제가 몇 줄 썼습니까? 지금 3줄 썼잖아요. 그렇죠? 전제 써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 주제와 연결되는 중간 고리어커를 하는 문장 하나 써주고. 그리고 살펴보겠다. 너네들이 제시한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살펴볼게.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서론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글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에 이제 글감을 찾아봐요. 앞서서 이제 A, B, C, D에 이제 쭉 나왔었잖아요. 지식의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고,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의식 수업을 활발하기 위해서 수업 방법과 학습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며 해답을 찾아가고,
학습 도구에서는 학생들이 상호 협력해서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공동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학교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 이게 다 나왔어요.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전제는 이거예요. 앞쪽에서 했었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본론 쪽에서 무엇하고 내가 썰을 풀었는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약속이에요. 규칙입니다. 이상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을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맨 마지막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서류에 나오는 맨 마지막하고 똑같아요. 써주고,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의식 수업은 수업 방법을 달리하여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며 해답을 찾아가 돕고 학습 도구의 변화를 통해 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 학교 문화 개선이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올바른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배울 때는 분명히 내가 이제 본론 쪽에서 썼던 뭐 비고치키라든지 뭐 오웬스라든지 아니면은 중액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쓰라고 그러던데요. 안 써도 돼요.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글감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내가 이미 본론에 다 써줬어요. 그걸 갖다가 못하러 결론에 씁니까? 여러분들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논문에서는 그런 걸 씁니다. 진짜 정식 학술 논문에서는 100페이지, 200페이지, 뭐 작다고 해도 50페이지, 60페이지 석사 학위 논문 같은 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써야 됩니까? 그냥 결론에 다 써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쓸 시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거 결론 그렇게 쓰잖아요. 제가 쓴 거 이거의 2배쯤은 나가야 돼. 그러면은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글자가 몇 글자쯤 되는 줄 아세요? 2000자가 넘습니다. 60분 내에 여러분들 그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써요. 출제위원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을걸? 그런 걸 바라면은 그걸 바라는 출제위원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왜? 시간상으로 부족합니다. 60분 내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뭐냐면 내가 본론에 다 써줬어요. 본론에 다 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적어도 이쪽 그 제시문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비고치키, 중액 교육과정, 이런 것들과 연결해가지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써줘도 돼요.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는 써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충분히 되고 그런 것들이 쫙 해서 초고하고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멋있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했었던 것과 제가 이제 여기 했던 것 같이 글감, 어차피 초안지에 이제 그 글감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가지고 쭉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브릿지에 해당되는 어떤 문장들과 접속사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문장을 갖다가 꾸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결론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이 서론, 본론, 결론을 갖다가 해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해치지 않았어요. 해치지 않았으면 5점 줘야 돼.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법칙? 이 결론에 그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은 없어요. 그렇게 써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돼. 제가 이제 나중에 갈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더 그렇게 써야 되겠어. 그걸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갖다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답안을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해봤어요. 서론 제가 이제 앞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쭉 썼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줄 띄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본론을 갖다 좀 먼저 써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니까는 여기
폭이 좁죠? 여러분들 받은 시험지 보통 쓰면 이거 한 4줄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잖아요.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가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했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본 겁니다. 본론 1. 이거 한 가지만 보여줄게요. 비고치키가 주장한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을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비고치키는 교사가 학생에게 현재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를 부여하고 조언과 도움을 주어서 학생의 지적 발달을 돕는 발판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요거는 비고치키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걸 갖다 조금 더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고치키는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교사가 학생이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써도 돼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본론이 영교육 과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 내용이면서도 누락되거나 배제된 교육 내용을 말한다. 우리 이제 영교육 과정 대부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교육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육 결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인 중액교육과정도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라면 요 뒤쪽부터는 이제 중액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나온 요 5번째는 요 도가 일종의 이제 그 접속사 역할을 한 거예요. 앞하고 뒤하고 갖다가 이제 연결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그런 이제 접속사 쓰는 것이 웬만하면 이제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접속사 이렇게 접속사가 아닌 조사를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액교육과정은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론과 실제 간의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교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본론 3, 4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잘 보이시죠? 만약에 이제 그 참고하실 분은 제가 여기 끝까지 이제 읽어드리지 않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스탑 시켜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아까 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쓴 거. 아까 이제 결론 내용 보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결론 이렇게 썼을 때 요거 한 5줄 내지는 6줄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답안지에 쓰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 논술식 답안지를 갖다가 이제 이런 답안지를 쓸 때 특히 이제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분석적 그 배점법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갖다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갖다가 쭉 구성하는 게 굉장히 덜그덕거립니다. 덜그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그 교육학 논술 답안지 보고서는 이게 무슨 외계어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채점하시는 분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문장의 어떤 매끄럽고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어쨌든 잘 시험 답안지에 구사를 하였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요. 서론과 결론에 있어가지고 딱히 문제를 잡아낼,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에, 그리고 이상한 소리, 가령 뭐 정부를 비판한다라든가 채점 위원들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을 쓴다든가 하는 경우가 아닌 한에 있어가지고는 5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줍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하자가 없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의식 수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 그리고 이제 교육행정론, 교육철학, 내지는 이제 교육심리학, 우리 이제 교육심리학 쪽이죠. 비고치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엮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협동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협동학습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협동학습의 기법. 그 한 가지를 중심에 놓고, 교육과정, 교육심리학의 측면, 학습이론의 측면, 또, 교육행정의 측면, 교육평가의 측면을 갖다가, 해서 문제를 낸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시험 문제는. 왜냐면, 입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2020학년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는 문제다. 서로의 이제 그런 어떤 연계성을 따지는.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기출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2019학년도 기출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